시작할게요. 왜 늦었어? 두 번째 시험이잖아. 세 번째인가?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같은데? 듣지 마. 그치? 아니, 5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는 건 내 기분 탓인가? 어때, 뭐야? 내 기분 탓이야? 아니면 너네도 그래? 잘 모르겠어? 똑같아? 내 기분 탓인 거보다. 내가 오늘 소리를 크게 못 낼 것 같아서 요 정도 목소리로 말할 건데 뒤에 다 들려? 다 들려? 알겠어. 이 정도로 말할게요. 감기 조심해라 얘들아. 단단히 걸려버렸네. 오늘은요 분사구문 관련해서 문법 진행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분사구문이라는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당연히 이전에 이제 뭐 정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고, 혹여나 이전에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도 우리 화요일 날에 선생님이랑 특강할 때 같이 분사구문 했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분사구문이 뭔지 그래서 내가 복습해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 질문할 거라고. 기억나? 해볼까? 선생님 잘했을 것 같은데? 맞지? 성경아. 그래서 우리 분사라는 친구는요 두 가지 품사로 쓰일 수가 있었어. 기억나지?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치. 종류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있는데 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문장에서 두 가지 품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죠?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보어. 보어는 품사가 아니야. 명사로 쓰여요. 분사가. 뭐야 성경아, 나 너 성경 믿고 있었는데. 응? 맞아, 부사야 얘들아. 기억나지? 지인아 다시. 분사라는 친구는 어쨌든 동사 뒤에 ing가 붙은 친구죠. 아니면 과거 분사는 pp 형태고, 이 친구들은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지? 형용사랑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빨리 와서 앉으세요.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했잖아. 형용사로 쓰였을 때 문장에서 어떤 역할 하나요?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도 쓰이고 또 형용사로 쓰였을 때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때 중요한 게 뭐였어? ing 쓰는지,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쓰는지 과거 분사를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문법 문제도 풀고 영작을 할 때도 써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능동과 수동의 차이였죠? 그러면 그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선우야. 명사를 수식해줄 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줄 때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똥딴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때 의미상의 주어, 누구와의 능수동 관계를 확인해야 돼. 아니야, 지금 딴 거 얘기하고 있잖아. 성민이 기억나? 너 복습하라 그래서 복습 안 했지 너? 이것도 진짜 혼나야 된다니까. 성준아. 뭐 자꾸 주어 얘기하고 앉아있어 진짜. 목도 아파 죽겠는데 소리 지르게 만드네. 침착해. 은성이. 형용사로 쓰이는데 그때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수식받는 명사 이 친구들아.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식받는 명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친구와의 능수동을 확인해야 ing가 오는지 필표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서연아.
주격 보호 자리에 나왔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진짜 제일 쉬운 질문인데. 아 이거 떡밥한테 돌려? 주격 보호 자리에 나왔어. ing를 써야 되는지 pp를 써야 되는지 누굴 보고 확인해야 돼? 미쳐버려. 민경하고야? 어? 주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쓰는지 과거 분사를 쓰는지는 누굴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와의 능수동 관계를 확인해야 돼? 보호 자리에 ing랑 pp가 나온다니까? 근데 보호를 보고 판단해? 아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다시 적어. 필기 다시 해. 필기 다시 해.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정말. 정말 짜증나. 분사입니다. 분사는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품사로는 사실 형용사로서 분사가 쓰일 수가 있었죠.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기억하시면 돼요, 친구들.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우리가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 친구들이 완료나 진행의 의미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능수동을 가진다는 건 결국에는 주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칠판에 치는 건지 아니면 칠판이 치는 걸 당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주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주어가 누군지가.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분사가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때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많이 보지 않았어? falling leave이랑 fallen leave랑 무슨 차이야? falling ing가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능동과 진행의 의미죠? 얘는 떨어지고 있는 잎이야. 근데 fallen leave는요? 떨어진 잎이야. 이런 식으로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 보어 자리에 나왔을 때 주격 보어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나오는 구분,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구간이죠. 주격 보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문장에서 보어의 뜻이 뭐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잖아.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능동이야 그러면 ing를 쓰면 되고 수동이야 그러면 pp를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목적격 보어일 때는 그러면 이 친구는 주어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을 한 부분인데 아직도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니? 그치 선우야? 너무했다고 생각 안 들어? 진짜 잔소리 한마디만 해도 돼 얘들아? 아 진짜 왜냐면은 내가 너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너네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네였잖아 그러면 사실 너네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않아? 지금 다른 애들은 뭐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학원 숙제 막 부랴부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너네가 돈과 시간을 써서 지금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나온 거잖아. 다른 레슨칸 다니는 친구들이
영자특강 안 듣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너네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건 공부에 대한 열정이 그래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영작이 부족하고 문법을 조금 한 번 더 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그냥 엄마가 들으라고 해서 듣는 거야 지금 이 수업?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맞지? 너네 고등학생이잖아. 누가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들으라고 해서 그냥 수업 듣고 막 이래. 듣기도 싫은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이왕 시간 써서 왔고 이왕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면 조금만 복습하면 이 정도 못 외워 얘들아? 이 정도? 딱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이거 이틀 동안 외울 수 있는 분량 아니야 이 정도는? 맞지? 그럼 이 정도는 복습을 해왔어야지. 현준아 이 정도는 해봤어야지. 하자 얘들아. 응? 하자. 너네 계약 지금 한 달 남았어. 주역부 친구들 오늘 계약해서 안 온 거 알지? 뭐 잠깐 계약한 거라고 쳐도 너네도 어차피 한 달 뒤에 계약해서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너네? 없잖아. 형 누나들이 좀 얘기 좀 해줘봐. 이 후배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머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선우야 너무 깨끗해. 머릿속 너무 깨끗해. 미치겠어. 한빈이가 얘기 좀 해줘봐. 고등학교 가서 따로 자습할 수 있는 시간 많아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잖아요. 학교 수업 들어야 되지.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또 학교에서 수입평가 겁나 내주지. 일주일에 막 7개씩 쳐내야 된다니까? 맨날 밤새 애들 맨날 밤새 수행평가 기간 때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지. 중간 기말이 또 중학교 때랑 달라 얘들아. 알지? 그치 했잖아. 범위가 완전 다르지 않아? 중학교 때랑? 중학교 안 가요. 저 중학교 검정고시 먹었어. 아 검정고시 보고 왔어? 아 그래. 예상하던 답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민경이는 어때? 민경이가 생각하기에 중학교 때 시험범위랑 고등학교 때 시험범위랑 완전 차원이 다르지. 그지? 공부할 때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학원 숙제 하면 2시, 3시야. 그리고 자야 돼.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밖에 시간 없단 얘기야 얘들아. 한 달. 딱 한 달이야. 우리 이 수업 벌써 절반 정도 한 거 알아 얘들아? 6번째인가 이게? 아마 그럴 건데 6번째 했어. 우리 12번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절반 한 거라고. 어느 정도 지금 머릿속에 문법에 대한 약간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수업한 것들은. 그게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 그지? 복습하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관계사까지 해서 진짜 중요한 파트들이거든. 복습 안 하면 끝나 성민아. 복습 좀 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 부사로 쓰였을 때를 얘기해볼게요. 이 부사로 쓰였을 때가 오늘 배우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라 그랬더라? 주절의 주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필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분사구문은 일단은 분사가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가 아니라 부사로 쓰였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그럼 도대체 분사구문이 뭐냐? 무슨 개념이냐? 우리 그때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분사구문은요, 뭐가 뭐로 바뀐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승환이 기억나? 분사구문이요? 어떤 거로 바꾼 거라고 얘기했어. 동사를 씨, 동사를 부사절을 맞아 얘들아. 부사절이었던 개념을 우리가 분사로 바꾼 걸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부사절이 뭐예요? 절이 뭐라 그랬더라?
주어 동사죠. 그 친구가 부사라는 품사를 가지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접속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ing로 바뀌거나 pp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 기억나죠? 이 분사구문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게 있죠? 접속사가 나왔고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어요. 이게 부사절일 때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분사구문 만들어주는 원리 다시 한번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쓰면서 들어 제발. 알겠지? 복습 좀 해. 첫 번째 단계가 뭐였더라? 채령아? 접속사 일단은 생략할 거야.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접속사의 의미를 내가 엄청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접속사를 살리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였지, 은지야? 주어가 주절하고 같으면 지워. 그렇지.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가 같은 경우가 있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주어를 생략해 줄 거예요. 그때 누굴 생략해 준다 그랬지? 누굴 생략합니까? 그렇지. 이 친구는 문장의 주인이라 그랬죠? 안 건드릴 거야. 그래서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였더라, 재현아? 동사에 그렇지. 동사 모양을 그대로 남겨주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우리 뭘로 만들어주는 거야? 현재 분사로 만들어주는 게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나시죠?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이번에 문장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주어가 나오고 이번엔 동사가 be 플러스 pp 형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주절이 나오겠죠. 이때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준호야, 첫 번째 무슨 과정이야? 접속사 생략. 그렇지. 접속사를 생략해야 돼요. 살려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생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준호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다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주절에 있는 주어랑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아요. 그러면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은찬아? 분사로 바. 동사를 분사로 바꿔요. 근데 동사가 누구야? 이 둘 중에서 남는 애들? 누가 동사야? PP가 동사야. PP 이름이 뭐야? 과거분사지. 과거분사 아까 우리 어떤 품사라 그랬어? 형용사나 부사라 그랬죠.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동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 누구예요? 비동사가 동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be에다가 ing를 붙여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져? 빙이 만들어져. 영어에서 빙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나면 결국엔 남는 건 뭐밖에 없어? pp만 남는다는 거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가 뭐라 그랬더라? 다 했던 거. 하진아 뭐라 그랬어요? 능동과 수동의 차이라고요. 능동과 수동의 차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인 이유는요. 원래 ing인지 pp인지 우리가 고를 때 머지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서 고를 때 원래는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었어야 돼. 그치? 근데 주어가 없단 말이야. 주어가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주어가 없는 이유. 생략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왜 생략됐다고요? 똑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절의 주어와의 능수동 관계를 확인하면 ing인지 pp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사구문이었어. 일반적인 분사구문.
이제 약간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지울게. 조금 특이한 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접속사 나왔고 주어 다시 나왔고 부사절과 주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아까는 이 두 친구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어요. 이번엔 달라요. 첫 번째 과정 누가 나와야 돼? 일단 뭐부터 생략을 시킬까? 접속사는 그대로 생략을 시킬 거야. 두 번째 단계가 조금 달라지겠죠? 아까는 이 두 친구가 똑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쓰기 싫으니까 생략을 해준 거잖아. 지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면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해됐어요? 다르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어와 주어 다시가 같지 않을 때 주어 다시를 그대로 살려두는 거야. 됐어요? 얘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접속사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똑같아.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세 번째 단계 동사에 뭘 붙였다?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줬죠? 얘도 마찬가지야.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런 구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런 구문이. 됐어요? 이런 구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독립분사구문. 일반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였죠. 독립분사구문의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굴까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로 보면 될까요? 안 되잖아. 얘는 앞에 주어가 살아있는 친구란 말이야. 맞아요? 맞죠? 그러면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고를 때 우린 뭘 확인하면 돼?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명사만 딸랑 나오고 뒤에 ing인지 pp인지 요렇게 나오는 구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로 확인을 하냐면 접속사 대신에 with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요렇게만 딸랑 있으니까 이게 분사 구문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힌트로 앞에 with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죠? with AB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ith AB 구문. 됐어요? 그럼 B 자리에 여기에 with가 나오는 거니까 with AB B 자리에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는 누굴 보면서 결정하면 돼? A를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고요. 쌤, 응? 옷에 분지 묻으셨네. 어? 옷에 분지 묻으셨네. 맞아, 나 엄청 묻었을 거야 지금. 그래서 노란색 쓰기 싫었는데 흰색이 여기 없어. 이래서 내가 판서 싫어하거든. 나 그래서 수업 때 그걸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이해됐어?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인 건 이따가 들어가서 볼게요, 친구들. 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은 분사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형용사 관련 어법인가요? 아닙니다. 분사는 형용사이지만 분사구문은 부사야.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보어절이나 형용사를,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형용사로 쓰는 게 맞지만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사절의 역할은 뭐야?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it이 누굴까요? 어떻게 왔어? 일찍 끝나서 왔어? 잘했어. 앉아있어. 이제 막 시작했어 우리. 그래서요 여기서 나오는 it이 뭐예요? 뭐가 시작된 거야? 문명화되기 시작한 게 뭐가 문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족이 문명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어와 앞에 부사절에 나오는 주어는 지금 같은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주어를 지울 거야. 분사구문 만드는 거야 지금. 지우고요. 접속사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에 뭘 붙여줄 거예요? ing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Requiring the knowledge 하면서
지식을 습득한 부족은 문명화되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분사구문은.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부사절의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도 생략해서 써요.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야? 동사에 ing를 붙여서 미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오랜 시간 후에 나의 친구를 만난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부사절로 해석을 하나,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하나 똑같아. 그냥 단순화 시킨 것 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분사구문에서 쓰이는 접속사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처음엔 when이라는 친구예요. when, as, before, after 뭐뭐 할 때,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하는 친구고 동시 상황을 나타내주는 while, as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게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연속상하 and, before, after, when, since, because, as 혹시 모르는 접속사가 있다면 외워주셔야 돼요. 책 없니? 책이 없어? 그럼 일단 들어봐. 알겠지? 너 집에 와서 영상 다시 들어야겠다. 알겠지? 됐죠?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조건 뭐뭐 한다면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올도우도 even if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 나왔잖아요. 분사구문이 사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쪽에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무조건 앞쪽에만 나오지 않고요. 주어 동사 주절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원래 접속사 주어 다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알지?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이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사실 접속사를 찾아서 그 접속사에 알맞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 근데 일단 첫 번째 독해하면서 그거를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언제 그 의미를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럴 시간이 없거든.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보통 학교에서 만약에 분사구문을 준다. 접속사는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의미가 겹치거든. when인지 while인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여기에 when 넣어봐. 해석이 안 되나? 볼게요. 선수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쳤어요.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기쁨의 소리를 쳤을 때 축하했다. 기쁨의 승리를 뭐 소리치면서 축하했다. 별반 차이가 없거든?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접속사는 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배울 거야. 간단하게 해서 ing가 앞쪽에 있다. 주절의 앞에 있다. 이때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되는 게 제일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랜 시간 후에 나의 친구를 만난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기쁨으로 소리친 그 선수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기는 해요. 나는 테이블을 빠르게 치웠다. 뭘 하면서? 물을 엎지르면서. 물을 엎지르면서 테이블에서 빠르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 원인 앞에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픔을 느낀 나는 그의 축하를 그 초대를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ing가 앞에 나왔을 때는 뭐뭐 하는, 뒤에 나왔을 때는 뭐뭐 하면서. TP도 마찬가지야. 과거분사도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쪽에 있을 때는 뭐뭐 되는,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제일 편하고 뒤쪽에 있을 때는 되면서가 아니라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 됐어?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접속사를 추론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분사로 시작했고 얘가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부사절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너네 그거 숙제할 때 분사 구문 부사절로 다 바꿔와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요 어떻게 바꾸냐, 당연히 여기에 주어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생략된 주어가 누구라 그랬지? 주절의 주어라 그랬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 앞에다가 써주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거야. 아이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접속사는 의미에 맞는 접속사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when이 나와도 되고, 뭐 사실 뭐 여기 because 같은 거 나와도 되잖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도 맞잖아. 맞죠? 그래서 뭐 그런 알맞은 거 알아서 써주시면 돼요. 접속사는. 대신에 막 이상한 거 쓰면 안 돼. 올도 같은 거 여기에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이상한 거는 쓰지 말고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ing 떼줘야지. 근데 ing 그냥 떼주면 우리가 meet이라는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뒤에 주절을 봤더니 시제가 어떤 시제야? 과거 시제야. 그래서 시제나 스위치를 시켜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met이 나오게 되는 거야. 부사절로 바꾸는 거 이해됐죠? 됐죠? 그럼 수동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끔 과거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이 PP를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 우리 애초에 분사구문 만들 때 PP 건드렸나요? PP는 건드린 적이 없어요. 부사절로 만들 때도 PP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PP는 그대로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야 돼? 그러면 일단은 주어가 누구야? 코리안 알파벳 한글이잖아. 그죠? 그러면 한글에 여기다가 써주고 주어 is로 해서 대신 받아줬죠? 그 다음에 접속사 알맞게 알아서 써주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 알겠지?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지. made는 바꾸지 않았어. made는 똑같았어. 대신에 뭘 했어? 앞에 비동사를 살려준 거야. 됐어요? 비동사를 살리면서 수일치, 시제일치를 맞춰서 was라는 동사를 써서 after it was made가 나오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성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PP는 다른 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완료형 분사구문이에요. 완료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 할 때도 완료형 배웠었잖아. 동명사 할 때도 완료형 배웠었고, 그지? 분사구문에도 완료형이 있어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한 퀴즈. 준이? 내 친구들 다 물어봤거든 한 번씩. 준이야, 투부정사는 단순 형태랑 완료 형태 있는 거 기억나? 단순 형태는 어떻게 써줬었어? 단순 형태잖아. 그냥 진짜 단순한 거야.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의 정의가 뭐야? 잤니?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정의가 뭐야? 서연아,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정의가 뭐예요? 뭐예요? 은성아 뭐야? 맞아. 우리 이거 기억나 얘들아? 단순 시제 같은 경우에는 주절에 있는 주절의 시제랑 투부정사의 시제랑 같을 때 그냥 쓰던 친구였잖아. 그래서 단순 형태는 그냥 일반 투부정사를 써주면 됐던 거야. 예를 들어서 주절에 있는 시제가 현재였어요. 투부정사도 현재 얘기하고 있네요. 이럴 때 단순 시제.
주절에 있는 시제가 과거네요. 투부정사 시제도 과거 얘기하고 있네요. 이럴 때 단순 시제 쓰는 거야, 서연 알겠지? 근데 완료 시제는요. 주절에 있는 시제가 투부정사의 시제와 다를 때 쓰는 친구예요. 누가 더 먼저 일어난 거야? 얘가 더 먼저 일어난 거야. 먼저 일어난 거.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시제가 현재 시제야. 근데 투부정사는 언제 걸 얘기하고 있을 때야? 과거를 얘기하고 있을 때 완료를 쓴다고. 어떻게 써 형태는? 완료잖아 완료 얘들아. 완료가 어떻게 생겼어? have pp였죠? 앞에 to 붙여서 to have pp가 나오면 돼요. 기억나지? 주절의 시제가 과거야.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의 시제는 언제까지나? 맞아. 과거 완료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럴 때 우리 완료 시제 썼잖아. 분사구문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분사구문도.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주절에 나오는 시제가 현재 시제야. 근데 부사절 안에도 시제가 현재 시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어 지우고 접사 지우고 동사에 ing 붙여서 그냥 ing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주절에 있는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부사절 안에 있는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어 지우고 접속사 지우고 동사의 과거형을 원형으로 바꿔서 똑같이 ing를 붙여주면 그냥 얘가 나오잖아. 얘를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써줘야 돼요? having pp로 써주셔야 돼요. having pp.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분사구문 자리에 having pp가 나왔다. 무조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로 부사절을 만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볼게요. 호텔에 도착한 나는 앞에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호텔에 도착을 했던 나는 나의 방 예약을 확인했다. 지금 주절에 있는 시제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예요. 그죠? 과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완료형이 쓰였다는 건 이 부사절에 있는 시제는 어떤 시제란 얘기야? 무슨 시제란 얘기야?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우리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아무 접사 이렇게 쓰고 의미 맞는 걸로 쓰고 주어 살려서 주어 여기다가 갖다 박았죠? I 나왔고요. 시제를 과거 완료를 써서 had arriving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완료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설명 나오는 건 독립분사구문이에요.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같은 거 다른 거? 주어가 다른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왜 빙이 오는지를 생각해봐. 왜 빙이 올까요? 커스터머스랑 I랑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커스터머스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접속사 알맞은 거 써주고 주어 자리에 또 주절의 주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커스터머스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빙을 어떻게 바꾼다? 수 시제 맞춰서 얼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 having 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단순형이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시제랑 똑같이 써주는 거야. 그냥. 됐어요? 막 couldn'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 저거 과거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동사는 원래 시제를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의미 차이가 제일 큰 친구니까 조동사의 시제의 의미 부여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 올도 같은 친구들은 사실 생략을 잘 안 해요. 올도도 뭐 even if 이런 친구들은 보통은 생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 올도 그대로 써주고 맞죠? 뒤에 누가 나와 있어? 얘 ing야 pp야? pp야. pp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주어가 있나요? 주어가 있어요? 주어 없잖아요.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주절에 주어를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절에 주어의 she를 여기다가 써주고 pp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써. 대신에 앞에 뭘 살려줘야 돼?
비동사를 살려서 써줘야 돼. 됐어? 비동사를 살려서 써줘서 과거 나왔으니까 과거를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위드분사구문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뭐 하면서 ing가 아닌데 이거 PP 보통 해석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얘도 인터뷰어는요, 앉았다 사무실에 뭐 한 채로 그녀의 다리를 꼬은 채로. 됐어요? 여기에 PP 나온 이유가 뭐야, 얘들아? 누구와의 관계를 봤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봤어? 인터뷰하면 그녀잖아. 그녀의 관계를 본 거야? 그렇지. 다리 입장에서 본 거야. 그녀는 다리를 꽉했지. 하지만 다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꼬아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과거분사가 지금 나온 거라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제일 쉬운 건 뭔 줄 알아? 물론 주어와의 능수동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제일 쉬운 건 이거야. 결국에는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ing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일반적인 ing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됐죠? 목적어가 있죠? 근데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거의 없죠? 사형식, 오형식 제외야. 알겠지? 요걸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데 모든 문장들 분사구문으로 이제 아마 나와 있을 거거든? 그거는 분사구문으로 나와 있으면 부사절로 바꿔놔야 되고 부사절로 쓰는 것도 있을 거야. 접속사가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부사절이면 그거 분사구문으로도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그거를 이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자.